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미국 방문이 이제 화제입니다. 바이든과의 회담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조우한 이후에 이제 욕설을 좀 했니 안 했니, 또 욕설의 내용이 무엇이니,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니, 또 그 보도 내용을 야당의 주요 인사가 먼저 내용을 파악했다, 아니다, 등등으로 지금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욕설 자체의 내용이라던가 이에 대한 보도, 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뢰, 믿음 이런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중에 최소한 좌빨이 아니라 하는 국민들이 과연 이 윤석열을 믿을 수 있느냐,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논어 안연편 7장에 이제 제가 한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이제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을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하기를 식량이 있고 국방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공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사, 이제 일종의 상업에 좀 재능이 있던 사람이고, 이후에는 이제 공자 제자 중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노나라에서 이제 고위 관료를 지내는 나름 이제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노아에서 나 좋게 보면 현실 문제, 나쁘게 보면 이제 속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공자를 캐 묻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셋이 다 있으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 관한 부분이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다시 이제 물으니까 이제 식량이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내용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교조화된 이제 주자학들은 병과 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백성의 믿음, 국민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공자는 이제 병과 식이, 그러니까 국방과 어떤 식량,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같으면 국방과 경제 문제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이다라는 걸 이미 지적을 하였고, 다만 그 두 가지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좀 충분하지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 국민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의 토대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교하고 왈가할부 없을 만큼 아주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비중, 무엇이 더 중요하니 아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베트남 전쟁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저는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4년에 이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전쟁의 끝 결과로 북이 17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어서 이제 북쪽에는 이제 호치민이 수령으로 하는 이제 북베트남,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베트남으로 이제 분리되고 이제 분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딘 디엠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베트남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 이제 동생, 특히 제수 씨 이런 사람들이 극심한 어떤 권력의 전횡을 부리고 부패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제 친서방 정책을 한 결과인 것인지, 본인들이 카톨릭 교도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친카톨릭 정책 실시하면서 불교계의 반발까지 이제 크게 일어나서 그리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북베트남과의 이제 전쟁이 임박하거나, 사실상 교전 행위는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런 임박한 상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미 군사 고문단을 남베트남에 파견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베트남의 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제 혼란으로 치달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밀 공작을 통해
이제 친미 성향의 이제 군부를 동원해서 이제 고딘디엠을 사실상 사살하고 이제 고딘디엠 정권을 축출한 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친미 성향의 군부 지도자들이 이제 연이어 대통령이 이제 선임이 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제 1965년 통킹만 사태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이 전면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예전에 조갑조 선생은 이제 고딘디엠의 제거가 미국의 실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바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고딘디엠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 어떤 정치인으로서 남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정치적 지도력이 그래도 국민의 어떤 뭐 신뢰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었던 반면 이후에 이제 집권하였던 남베트남 대통령들은 그의 현저히 못 미치는 정치력으로 사실상 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어떤 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독립운동의 어떤 배경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제 호찌민에 대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남베트남 이제 체제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제 북베트남의 무력으로 통합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막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탈레반을 제거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러저러한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미국이 정체를 세웠지만 결국 기존의 뭐 탈레반에게 밀렸던 이유가 탈레반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정치 세력이 미국의 지원으로 그 정권의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뭐 급작스럽게 무너져서 정말 미국 역사상 뭐 베트남 철수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의 철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이제 보았던 것이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반대의 사례가 뭐 최근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택이 전쟁의 진행 경과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뭐 한민족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러시아, 소련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지만 서방 세계를 지향하며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서방에서 서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젤렌스키의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최초 많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처럼 뭐 일주일 만에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택과 의지가 젤렌스키로 하여금 현재까지 6개월이 이제 만 7개월이 되도록 이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뭐 러시아 군대의 문제점 뭐 등등을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뭐 푸틴이나 일부 전쟁을 주도하는 인물들한테는 뭐 대러시아 재건이라는 대단히 뭐 큰 목표의 실현일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뭐 러시아를 예전에 히틀러처럼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당장 러시아 국민들이 뭐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이기에 뭐 푸틴이 주도하는 푸틴의 독재 시스템에 뭐 크게 저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공연불에 당연히 러시아 국민들이 진심으로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푸틴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뭐 제정 러시아 시절과 소련 시절에 다 했던 것으로 결국 이런 뭐 침략을 당해서 이에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아닌 전쟁에서 러시아와 소련은 다 패배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위대한 뭐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링컨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미국의 남북 전쟁은 이제 만 50개월 뭐 2차 대전만큼 이제 긴 전쟁이었고 당시에 뭐 2차 대전 같은 현대적인 무기가 아닌 1차 대전도 아닌 빈약한 그런 현대적 무기에서도 전사자가 60만 명이나 나오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체 전사자가 그 30만 명이었던 걸 비교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정말 전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끔찍한 전쟁 속에서 실제로 링컨 스스로도 그 자기의 그 동서가 남군으로 참전하다가 전사를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비극도 있었고 뭐 한 집 건너가 아니라 뭐 각 집마다 전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이제 끔찍한 희생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겪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소한 이제 링컨은 이제
물론 북부 지역의 국민들의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북부 지역의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그 링컨이라는 영화를 정말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제 링컨의 의견에 대해서 백악관에 민원을 제기한 이제 일반 시민에게 이제 수워드가 당시 국무부 장관이 이제 이 노예 해방의 헌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노예 해방의 어떤 과정 조항을 헌법 개정을 포함시켜야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 우리는 그 말을 믿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거 뭐 실제로 당시에 미국 그 북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링컨에 대한 신뢰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자신의 가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링컨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만 50개월이 넘는 이 전쟁을 미국의 국민들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시에 링컨 행정부는 뭐 전쟁 제대로 정책을 다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링컨 뭐 그다음에 링컨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링컨의 정적들 뭐 어마어마한 사실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만 50개월이라는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전쟁의 어떤 상황 뭐 등등을 두고서 지도부의 내분이 계속 끊임없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 삼아서 전쟁을 링컨이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영화 이제 한산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뭐 이순신 장군 하면 상승 장군,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명량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막 거북선이 불타는 걸 보면서 뭐 이순신 장군이 울고 뭐 제가 직접 뭐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산에서도 이제 거북선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뭐 성능이 압도적이다 이런 점들을 이제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영화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이건 뭐 영화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또 거북선이 뭐 철갑선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뭐 거북선이 뭐 획기적인 무기였던 것만은 뭐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철갑선이니 아니니 이런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또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배설 이제 영화 명량에서 보시면 이제 배설이라는 인물이 이제 칠천량 해전 당시에 이제 경상 우수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통솔하는 이 12척의 배와 함께 이제 칠천량 해전 전투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명량에서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어떤 도망을 했다 이런 이제 의심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명량해전을 앞두고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만들고 있는 거북선을 불태우고 이제 혼자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아 이제 죽는 것으로 나와서 뭐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이제 배설 장군의 이제 후손들이 영화 제작사 등을 상대로 이제 고인의 자신 선조들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뭐 소송도 걸고 했었는데요.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분명히 뭐 명량에서도 도주한 것, 뭐 전투를 피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칠천량 해전이라는 정말 전멸한 가운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도망간 것은 아니고 조선 수군 기지였던 한산도에 들러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과 물자를 실어가지고 옮겼다. 그러니까 칠천량 해전에서의 어떤 뭐 전투 현장 일탈이 무조건 도주는 아니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배설 장군이 수습한 12척의 배가 이제 명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상대로 한 전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 그래서 배설을 뭐 비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이분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한 가운데 적은 뭐 무조건 최소로 잡아도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12척 혹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들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도 되지 않을 전투를 피해서 뭐 자리를 이탈한 배설이 오히려 좀 정상적인 사람이고 뭐 아무런 지원도 없고 선조는 뭐 육군에 합류하라고 하고 계속 뭐 이렇게 회방을 놓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전투를 결심하고 그 지휘관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거기에 또 따르는
따르고 남아있던 사람도 누구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뭐 무기, 전략, 뭐 거북선이라는 뭐 대단한 무기, 뭐 어떤 뭐 전술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이순신 장군이 하는 일이라 그러면 뭐 헛되이, 뭐 원균처럼 우리를 헛되이 죽음으로 몰지는 않을 것이다. 무언가 해볼 만한 건덕지가 있고 해야만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명랑해전에 참전했던 조선 수군들이 남아있지 않았나도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런 거는 뭐 생즉사 사즉생에서 어떤 죽음을 각오한다는 단순한 전제를 넘어서는 행위. 이게 뭐 일거에 뭐 병력이 뭐 무너지고 할 때 뭐 전쟁사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내 곁에 있는 동료가 끝까지 좀 남아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싸움터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모든 병력의 열세니 무기가 얼마 있고 남구를 다 떠나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그런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제 그 군대 전체가 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무기, 전략, 전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휘관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만이 용기와 를 불러세울 수 있다. 전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예전의 사례로부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이제 그냥 검사로서의 경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것은 조국 사건을 비롯해서 뭐 어떻게 보면 엄정한 수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런 신뢰를 이제 받았는데, 뭐 취임 후에 정말 끝없이 5.18 타령을 해냈습니다. 5.18 내용을 뭐 헌법 개정에 넣겠다는 둥, 잊지 않겠다는 둥. 도대체 이런 얘기들은 앞선 사례들에 비하면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중에 과연 끝없는 5.18 타령을 좋아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반도체 타령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국민들한테 반도체가 뭐 필요하다, 반도체 학과가 필요하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교육부 장관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관련된 장관들이라던가 관계자들,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을 조정해서 해결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끝없이 얘기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 방문 시에 있었던 막말, 뭐 욕설, 파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정말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의도로 보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외에 지금 누가 보아도 엄청난 위기, 뭐 경제적 위기, 안보 위기, 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복지에 뭐 복지가 지금 구멍이 나는 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까지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리 사담이라 하더라도 어느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신이 과연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결국 가장 국민들이 좀 불쾌하고 화가 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지지율이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잘하니 못하니 논란이 많지만, 이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는 과연 윤석열에 대한 신뢰가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가 있는 것인가, 자신을 원래 지금 찍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신뢰는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조차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편에 있는 국민, 중도편에 있는 국민들까지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이번 막말 파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결국 이런 신뢰의 회복, 말을 잘하고 뭐 연설을 잘하고 언론 관계를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분의 신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고민이 있으면 막말 욕설이 아니라 정말 쌍욕을 해도 뭐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고상한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그 또한 논란과 욕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